여러분 안녕하세요. 때때로 최신 발견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바로 개성운을 낳은 초신성입니다. 이 초신성은 몇 년 동안이나 가장 불가사의하고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드디어 해명된 그 수수께끼에 대해 다뤄볼게요. 흥미가 가시나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성운의 수수께끼. 항성이 초신성 폭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현대에도 천문학자들에게 초신성 폭발은 사소한 사건인데요. 대부분의 초신성은 먼 우주에서 관측되며 그 빛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것과 맞지 않았던 것이 SN1054라고 하는 초신성입니다. 이는 아주 크고 밝은 초신성으로 은하 스케일로 볼 때 지구와 가까운 곳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낮에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SN1054가 폭발한 건 기원전 약 5466년이었지만 이 거대한 사건의 빛이 지구에 도착한 건 1054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 별은 아시아 하늘 위에서 23일 동안 낮에도 반짝여서 금성보다 더 밝을 정도였답니다. 그 후 조금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렇게 2년간은 밤하늘에 보였습니다. 그것을 전한 것이 페르시아, 아라비아, 중국, 그리고 일본 문서입니다. 아마도 유사일에 가장 밝았을 이 초신성은 그야말로 현대 우주 물리학의 마일스톤이 될 운명이었는데요. 수백 년이 지나 서구학자들은 개성운을 발견하자 그 위치와 동양 기록에 존재하는 1054년에 나타난 초신성의 위치를 겹쳐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성운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968년 개성운의 중앙에서 펄사 PSR B0531+21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초신성 폭발과 관련된 최초의 펄사며 그로 인해 이번에는 펄사란 본래 초신성이 불타고 남은 찌꺼기라는 가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것은 단지 추측이었지만 이 발견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성운과 개펄사는 천문학자들에게 이른바 표준 샘플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천체관에는 에너지의 흐름의 세기를 개성운과 개펄사와 비교하는 걸 학자들은 선호합니다. 그 때문에 개라는 새로운 측정 단위가 고안된 적도 있을 정도이죠. 그러니까 어떤 천문 물리학자가 개의 절반이라고 해도 그건 어쩌면 우리가 아는 갑각류를 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운이나 펄사나 초신성 연구가 진행되면서 SN1054가 일반 초신성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한 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경이로운 밝기입니다. 한 항성이 일생을 마치고 초신성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질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는 폭발의 우려가 없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더 밝은 폭발을 일으키죠. 그 점에서 개 초신성은 틀림없는 초거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애초에 가장 질량이 큰 항성이 폭발하면 펄사가 아니라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밝은 항성이라면 폭발하기 전부터 육안으로 보였을 것이고 따라서 고대 천문도에도 실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별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려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하는 항성이 아주 밝게 빛나다가 이윽고 사라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을 텐데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즉 중세 사람들에게 SN1054는 그때까지 별이 없던 곳에서 빛나기 시작한 완전히 새로운 별이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두 번째 점은 개성운에서는 물질의 화학 조성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우주 속에서도 비슷한 것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SN1054의 특수함을 나타내고 있었죠.
연구자들은 분명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구 근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독특한 초신성 폭발이 있었는데 그걸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기가 인류에게 없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불운한 일인가요? 이 별은 어째서 그 1000년 동안 폭발을 참지 못한 걸까요? 아무리 단명한 별이라도 그 정도로 대단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풀려가는 수수께끼.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초신성 빛의 그림자에는 1. 폭발적인 열액 반응이나 2. 중력 붕괴가 있습니다. 1의 열액 반응에 의한 초신성에는 백색괴성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백색괴성이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만큼 큰 질량을 갖지 못한 항성이 단지 팽창하면서 대부분의 층을 잃고 밀도 높은 핵으로 남은 것입니다. 같은 항성계 내에 또 다른 항성이 있다면 백색괴성은 거기서 물질을 훔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백색괴성에 강착하면 백색괴성의 질량은 증가하고 그것은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계점을 넘어서면 훔친 물질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된 백색괴성은 붕괴되어 중성자별이 되고 반면 나머지 물질은 한꺼번에 불타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중력 붕괴의 경우 초신성 폭발은 매우 질량이 큰 항성이 중심에까지 타오르고 붕괴할 때 일어납니다. 그 끝은 완전히 1과 같으며 물질이 강착해서 뒤섞이고 한꺼번에 불타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1980년 연구자 노모토 케니치 씨는 이른바 전자포획형 초신성설을 세웠습니다. 전자포획형 초신성은 외층을 잃고 백색괴성이 되기에는 질량이 너무 크고 중심핵이 붕괴되어 완전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은 항성을 말합니다. 이 경계 부근에 있는 것이 태양의 8에서 10배 질량을 가진 항성입니다. 이런 유형의 초신성에서 항성은 평생의 끝을 2번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별은 먼저 외층을 잃어가면서 조금씩 작아지고 질량을 잃어갑니다. 이치로만 보면 중심핵을 남기고 모든 물질을 잃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중심핵에서 산소, 마그네슘, 네온 생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항성의 중심핵에서는 전자가 근처에 있는 원자에게 포획되어 그 속에 끼워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원자 간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양자의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원자끼리 충돌하게 되고 이는 곧 눈사태처럼 중심핵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중심핵은 붕괴되고 항성에서 아직 벗겨지지 않은 물질이 폭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미니어처판 초신성 폭발의 위력은 진짜 초신성 폭발과 비교하면 아주 약합니다. 하지만 폭발한 물질은 멸망한 별에서 이미 나온 물질을 따라잡아 그것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크고 밝은 불꽃이 되는 것이죠. 노모토 씨의 가설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1054년에 관측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치에 맞고 설득력도 있는 설이었지만 입증을 위해서는 유사현상의 관측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 행운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고요. 운명의 선물. 연구자들이 노모토 설의 입증, 그리고 SN1054의 수수께끼의 해명을 포기하고 있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이 재창된 지 38년 만인 2018년 SN2018ZD라는 초신성을 일본 아마추어 전문가가 발견한 것인데요. SN2018ZD의 폭발은 지구에서 7천만 광년 떨어진 아름다운 은하 NGC 2146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초신성은 노모토 씨가 예측했던 모든 특징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건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숨을 죽이고 초신성 폭발을 관측한 뒤 모은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연구자들은 인정했습니다. 40년 전의 예측이 옳았던 것을 말이죠. SN2018ZD는 개성운을 낳은 초신성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하게 밝고 숨이 길고 그리고 거의 동일한 화학적 흔적을 남겼는데요. 그러니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SN1054에 관한 오랜 시간의 수수께끼가 풀린 것입니다. 그 빛은 아주 밝게 오랫동안 빛났습니다. 폭발 후 이미 방출된 물질을 태우는 큰 불이 났기 때문이죠. 물질의 화학 조성은 일반적인 것들과 달랐습니다. 그것도 본래 항성이 경계 부근의 질량을 가진 타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지금껏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건 이러한 초신성이 아주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겠네요. 어떠신가요? 한 연구자의 설이 오랜 세월 동안 입증된 건 힘이 나는 뉴스가 아닐까요? 이걸 성공, 승리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영상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